이 정승윤 후보가 자유우파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던 최모식인가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도 보수 후보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사실 1차 단일화에서 단일 후보가 된 정승윤 후보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대국적으로 대승적으로 우리 자유파가 다 함께 모여서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2차 단일화에 응했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2차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일요일 오후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마감 한두 시간을 남기고 갑자기 최모식이라는 사람이 결렬을 선언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정승윤 부산시 교육감 자유우파 단일 후보 정승윤 후보를 급하게 저희들이 좀 모셨습니다. 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 제가 설명을 해도 좀 복잡하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자 4명이 네. 중도 보수 단일 후보 예. 선출 절차를 거쳐가지고 제가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게 언제예요? 그게 저희 본 후보 등록 직전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4, 5일 전에 네,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단일화 과정에 거쳤을 때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최 후보 보고도 참석하라고 그 당시에 요청을 그러면 했습니다. 4명 단일화를 5명 단일화로 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미리 와서 참여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자 이렇게 통추해서 여러 번 보냈다고 합니다. 네네. 그때마다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단일 후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도 이렇게 등록해서 나도 보수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단일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세 분이 아니 이게 불공정이다. 황제 단일화다. 부전승이잖아요. 처음부터 그게 예상이 됐거든. 우리는 다 단일 과정에 들어가서 예. 우리가 졌기 때문에 승복을 했는데 예, 쟤는 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제 부전승이죠. 제기를 했군요. 떨어진 예, 분들이. 예, 떨어진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불공정한 거다. 황제 단일화하고 부전승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굉장히 반대도 많이 했고 그거를 단일화 추진하는 통추이란 기구에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건 불공정한 행위고 특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네. 단일화를 2차 단일화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후보들 보수 유권자들이 꼭 김석준을 이겨야 된다. 2차 단일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설득을 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확실한 보수의 승리를 원하니까 통크게 좀 결단을 합시다 해서 그때 단일화 해준 세 분이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차 단일화를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도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보수라고 하는데 아니 왜 보수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봐라. 아니 늘 우리 보수들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보수다 하면 보수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우리 보수들은 늘 보수 유권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보수다 하면 다 보수라고 인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해주기 전에 하나는 불공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봐라. 이거에 대해서 거의 답을 못하고 보수다는 이야기를 거의 못하세요. 이분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흠집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김상곤 그 교육부 장관 밑에서 초고식 승진을 했어요. 블랙리스트도 작성하고 그래서 전희경 그 당시에 국회의원한테 지적당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차정인 그 부산대 총장 밑에서 사무국장도 하고 그 좌파 교수 아시잖아요. 차정인 조민희한테 미안해했던 조민희한테 미안해했던 그 부산대 거기서 총장. 사무국장을 했던 분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을 하면서 블랙리스트 있었다고 기사가 났던 분이고 더 나아가서 이분의 친형도 아주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보수인지를 설명부터 해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유권자들은 그거는 모르겠고 단일화를 해라. 지가 보수라고 하니까 단일화를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단일화를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 단일화를 해서 여러 방식들이 했는데 결국 가능한 방식이 없었고 유선 DDR 유선 전화기 말고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그걸
제가 뭐 오케이 했죠.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있잖아. 이거 뒤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복할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부기청 그 목사님 앞에서 저하고 본인하고 그 목사님 대표 부산의 기독교 목사님하고 합의문에 사인을 하자. 부기청이면 뭐죠?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청년합회. 아, 회장.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예. 그 사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예. 이 사진이 그 목사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네. 예, 왜냐하면 깨질까봐 뒤에 가서 불복할까봐 그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뭐 가보니까 그 최후보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자가 앉아가지고 여기 뭐 정승윤 후보, 최윤웅 후보 여기 단일화 합의서에 사인이 다 돼 있네. 예, 그 사진은 없어요? 목사님 나오는 사진. 아주 유명하신 그래. 분이에요. 예, 정영진 예, 목사님이신데 그래. 저 자료가 목사님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한 부 가지고 있고 최부가 한 부 가지고 있고 이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목사님이 열받으셔가지고 공개를 하셨어요. 아, 목사님도 열받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꼭 그 뭐냐 불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양쪽 다 이걸 쓰자 이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어떠한 경우도 막 불복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여론조사 다 돌아갔고 일요일 날 오전 저희 같은 거 리얼미터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오전 12시에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다 채우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 끝났다고 저희 쪽에는. 그런데 3시인가 넘어가서 저쪽에서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론조사 끝났습니다. 그 사실. 파기할 때 예. 그 최모식인가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저 정승용 후보 쪽에서 누군가가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20대 30대라고 그 얘기하고 받아서 정승윤 쪽으로 좀 응답을 해달라고 유도했다 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선관위에다가 고발도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게 사실관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지자 중에 한 분이 그 여론조사 뭐 20대 30대로 눌리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뭐 개인적으로 단톡방에 올리셨다더라고. 내용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지자예요? 지지자죠. 그러면 캠프에서 활동한 캠프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지자예요. 근데 아니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하지. 그러니까 누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옛날에 보면 당내 경선에서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DDR 여론조사의 범주가 몇 명인지 압니까? 이론적으로? 몇 명이에요? 지금 이번에 부산 유권자 수가 287만 명입니다. 아니 287만 명 중에 누가 받을지 모르는데 2030으로 눌려달라. 그게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기는 것도 정말 억지로 우기는 거죠. 생트집이죠. 거기에다가 지지자 중에 한 분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마치 우리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억지고. 그래서 참 그 억지를 부리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인데 그 정말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과를 어디서 뭐 사전에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직무가 졌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그래서 깬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답답하면 공개 검증 한번 해보자. 아니 20대 30대를 뭐 지지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 빼고라도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한번 공개 검증해보자. 정말 억가라고 하죠. 억가. 생트집도 이런 생트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3파전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3파전으로 가게 되는데 그 좌파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석준 분탕친 최모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승윤 후보. 그렇습니다. 3파전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는 처음부터 3파전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이제 다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나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결집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김석준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그 여론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 사람은 교육감 한번 했던 사람 아니에요? 2번 했습니다. 2번 부산에서 좌파 교육감으로. 2014년도에 11년 전에 저도 그때 김석준하고 붙어가 제가 떨어졌었습니다.
김석준 후보 시절 때 굉장히 뭐 부산이 학력이 저하됐다고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고 좌파 교육하면 안 된다 하는데 특히 뭐 김석준 후보가 그 아예 공보문에 네거티브 공보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극우 세력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겠습니까? 이렇게가 아예 공보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극우. 저기 정성윤 후보를 극우라고 부르는 모양이구나.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하죠. 우리 요즘 극우는 극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이잖아. 예? 아니 그래서 극우 세력이라 해서 제가 예. 그랬습니다. 어제. 아니 그분 저기 옛날에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부산에 몸담았던 분이거든요. 아 김석준이가 예. 그렇습니까? 통진당 출신이에요. 아, 통진당에 몸담았죠 부산. 그래서 제가 음. 당신은 반국가 세력 아니냐. 거기에다가 그 6.25를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해직된 정교조 교사들을 처형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아 부산시 교육청에. 아, 예, 예. 그거 조 의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네.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정말 당신은 저기 북한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좌파, 종북 좌파 아니냐. 저보고 극우 세력이라니까. 당신은 반국가 세력의 종북 좌파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분이 또 그 조국 저서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조국의 시간인가 글 썼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현직 교육감 시절 때 고맙다 응원한다 이런 글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차정인 조민한테 미안해했던 차정인 후보 쪽하고 단일화도 됐고 그래서 아니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사람이 입시 비리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김석준이가.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니냐. 뭐 공정한 척, 뭐 아닌 척.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부산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높고 김석준에 대해서 뭐 좀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정승윤이다는 상당히 그런 인식은 좀 퍼져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건 부산 시민들이 현명하게 다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이제 다만 걱정되는 건 어쨌든 우파 나 보수야라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 진영의 표분산 때문에 그 엉뚱한 결과가 나올까봐 좀 걱정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단일화를 요구했던 많은 분들이 자유파의 표가 분산될까봐 가장 큰 걱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분이 그 뭐 최모씨가 나온 거는 저희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석준 당선시키기 위해서 오지 나온 거 아니냐. 뭐 단일화를 할 것 같았으면 이미 그 앞에 단일화를 하면 되는데 단일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나와가지고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본인이 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그 토론회 나가보면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 보면 그러면은 뭐 깨끗하게 승복하면 좋은데 마치 김석준을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김석준도 뭐 힘내라고 합니다. 그분을 오히려. 그래서 우리 보수들께서 이번에는 좀 뭐랍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진정한 보수인지 자유우파인지 그리고 구분을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표를 딱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라고 봅니다. 지금 후보 간의 단일화는 안 되니까 유권자들께서 한쪽으로 단일화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고성국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극우 유튜브라고 딱지 처리를 MBC에서 했다고 하는 댓글을 올리셨는데, 그 아까 극우는 우리 정성윤 후보가 잘 설명하셨네. 극도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부른다고. 그다음에 모자이크 처리는 보통 그 얼굴 화면에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난 초상권 보호 안 해도 되니까 모자이크 처리하지 마 MBC. 보도를 하려면 고성국이나 고성국 TV를 보도하려면 그냥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고 당당하게 얼굴 내. 그거 쪽팔리게 그게 뭐야 모자이크가. 자 마무리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이번 4월 1일 선거는 참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광역 선거 중에 의미 있는 선거가 부산 교육감 선거입니다. 그래서 부산 교육감 선거가 과거에 6.25 때 낙동강 방어선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듯이 이번 부산 교육감 선거가 자유우파들이 압승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월 2일 선거 전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사전 투표가 있는데 사전 투표 걱정하시는 분 많지만은 저희 법률 지원단장에 스타터 스틸을 쓴 현성상 변호사입니다. 현성상 변호사가 이끄는 사전 투표 감시단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 유일하게 부산교육감 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 투표 숫자를 저희가 전부 수기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사전 투표 마음껏 하셔가지고 정말 사전 투표의 문제점도 이번에 기회에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 본 투표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해서 부산의 민심, 자유 대한민국의 본 민심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꼭 투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제가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부산하고 경남 또 구미 그 출장 일정을 오래전에 잡아놨는데요. 물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광화문 집회가 있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 취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가서 구미 거쳐서 부산으로 가서 이렇게 일정을 할 건데 시간이 되시면 후보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서 우리 정선윤 후보 다시 한번 만나서 현장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부산시 교육감 선거 상황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후보, 부산시 교육감 정승윤 후보, 자유우파 단일 후보 정승윤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